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언을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하는 마음과 소리입니다. 오늘은 중국 춘추시대의 위대한 사상가 공자를 소개합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 9월 28일 현재의 산동성 곡부, 오늘날 곡부시에서 태어나 479년까지 생애를 통해 교육과 정치, 도덕 철학의 깊은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그의 사상은 제자들이 편집한 논어를 통해 전해지며 의, 인, 예 등 보편적 덕목을 강조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자의 생애와 핵심 사상을 살펴보고 그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려 합니다. 공자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 어떤 상황에서도 5가지를 실천하는 것은 완전한 덕을 이룬 것이다. 이 5가지는 엄숙함, 너그러움, 성실함, 진지함, 친절함이다. 공자는 이 5가지 덕목을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엄숙함은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과 경건함을, 너그러움은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관용을, 성실함은 진정성과 일관된 행동을, 진지함은 모든 일에 신중함을, 친절함은 따뜻한 인간애를 상징합니다. 이 5가지를 의식적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행복이나 지혜를 지속하려면 우리는 자주 변해야 한다.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동력입니다. 공자는 고정된 상태에 머무르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개선함으로써 진정한 행복과 지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때로는 낯선 경험이 우리를 더 넓은 시야로 이끌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게 하여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3. 천천히 가더라도 멈추지 않는 한 상관없다. 이 말은 속도가 느리더라도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목표 달성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공자는 작은 진전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때 결국에는 원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일상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성취로 이어지며 꾸준함은 어떤 재능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4. 지혜를 배우는 방법은 3가지다. 첫째, 반성을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둘째, 모방을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쉽고, 셋째,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쓰라리다. 반성은 메타인지와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 배움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며, 모방은 효율적인 학습의 출발점이지만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계를 넘어야 합니다. 경험은 가장 강력한 스승이지만 실패와 고통을 동반하기에 쓰라림을 감수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지혜가 자랍니다. 이 3가지 방법을 균형 있게 활용할 때 우리는 더욱 풍부한 배움의 여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5. 모든 것에는 아름다움이 있으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지는 못한다. 공자는 아름다움이 객관적 기준이 아닌 각자의 인식에 달려 있다고 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곧 세상을 보는 렌즈이기에 편견을 버리고 열린 시선으로 일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숨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표면을 넘어선 깊은 가치와 연민, 그리고 인간 정신의 회복력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6. 스스로를 존중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존중할 것이다. 자기 존중은 건강한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경계를 세우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타인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존중받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하는 실천을 통해 내면의 힘과 자존감을 키워야 합니다. 7. 착한 사람을 보면 그와 같아지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자신의 약점을 반성하라. 공자는 타인을 배움의 거울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보며 본받을 점을 찾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자신이 경계할 태도를 성찰함으로써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이끌어냅니다. 이처럼 주변의 모든 만남이 성장의 촉매제가 되도록 하는 겸손과 자기 반성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8. 옳은 것을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나 원칙이 부족한 것이다. 도덕적 지식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진정한 용기와 신념이 결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윤리적 판단과 행동의 일치를 강조하시며 바른 것을 알고도 주저하지 않는 결단력이야말로 인간의 참된 용기라고 보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매 순간 작은 용기 있는 선택을 통해 삶의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가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9. 진정한 알비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다. 참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무지의 경계를 인지할 때 비로소 배움의 문이 열리고 겸손한 태도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지적 성장과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며 평생 학습의 자세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10. 우리는 두 번의 삶을 산다. 두 번째 삶은 우리가 단 하나의 삶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된다. 이 명언은 유한함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는 깨달음을 전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의 소중함을 인식하면 일상의 루틴에서 깨어나 목적과 가치를 재정립하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경험하며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의미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11. 15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에 뿌리를 내렸으며 40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고 50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에 귀를 기울였고 70에 마음이 뜻을 따랐다. 공자는 인생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자기 수양의 과정을 설명하십니다. 청년기에는 학습에 전념하고 중년기에는 자신의 길을 확립하며 40이 되면 삶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명확함을 얻습니다. 50에는 천명을 깨닫고 60에는 순리대로 받아들이며 70에는 마음과 도가 일치하여 자연스럽게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는 평생에 걸친 성찰과 성숙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12. 천하를 다스리려면 먼저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려면 먼저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려면 먼저 자신을 수양하고 자신을 수양하려면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 이 가르침은 개인에서 세계로 이어지는 연쇄구조를 제시합니다. 개인의 도덕적 수양이 가정을 안정시키고 가정의 조화가 국가의 번영을 가져오며 국가의 질서가 세계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작은 일상에서부터 책임과 덕목을 실천하는 것이 궁극적 사회 변화를 이끄는 첫걸음임을 강조합니다. 13. 군자는 품이 있으나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나 품위가 없다. 공자는 참된 품위와 허세를 구분하십니다. 군자는 내면의 덕을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위엄을 지니지만 교만하지 않아 타인을 배려합니다. 반면 소인은 외형적 우월감을 과시하지만 진정한 자존감이나 진중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진정한 리더십과 인간됨의 본질을 성찰하게 합니다. 14.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 잘못된 것이 없다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랴. 이 명언은 내면의 정직함이야말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열쇠임을 알려줍니다.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바른 것이라 확신할 때 외부의 평가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죄책감이 없는 깨끗한 양심은 마음의 평온을 가져오며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15.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만 벗을 맺어라. 공자는 친구를 통한 상호 성장을 강조하셨습니다. 지혜, 친절, 성실 등 우리가 닮고 싶은 덕목을 가진 사람과 교류할 때 그들의 긍정적 영향이 우리를 더욱 발전시킵니다. 반대로 수준이 맞지 않는 관계는 오히려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은 인간관계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며 자기 개발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정을 조명합니다. 이상으로 공자님의 명언 15가지에 대한 확장된 해석을 마칩니다. 매일의 순간을 더욱 성찰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